저는 벡스 로보틱스 코리아 이스트 인터내셔널 송우영입니다. 오늘 벡스 코드 VR에 대해서 설명을 소개와 활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설명을 해주실 분은 로봇과학클럽 판교의 김동현 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설명이 끝난 뒤에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드릴 거고요. 아니면 그 남겨주신 메일 주소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원장님 진행 가능하신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판교교육원의 김동현입니다. 짧은 실력이나마 오늘 벡스코드 BR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요거 좀 활용을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같이 웨비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톡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마이크 켜시고 바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변경을 해서요. 화면 다 잘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위에 서두에 보시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벡스코드 VR 이렇게 이제 벡스에서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벡스코드 VR이라는 부분들을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이 연결을 해서 조금 교육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를 해보겠다는 의도이고요. 실제로 이제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제 어디서든 코딩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VR을 전문적으로 보기 전에 지금 현재 벡스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VR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벡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프로그램 전문 회사인 서드파티에다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맡겨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랩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많이 활용들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조금 기조가 바뀐 게 벡스 회사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좀 전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정리 작업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이제 벡스 코드라는 이름으로 거의 완성화 시킨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벡스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만으로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현재 벡스 코드라는 이름으로 벡스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단계의 프레임워크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벡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벡스 코드 고라는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벡스 코드 IQ도 활용할 수 있고 벡스 코드 V5, 벡스 프로 V5 그리고 VR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벡스 코드 V5랑 벡스 프로 V5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V5, 예전에 EDR이죠. EDR에서 두 개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벡스 코드 단계에서 열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벡스 코드는 블럭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블록 프로그램이 있고요. 텍스트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텍스트 프로그램,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저학년인 친구들, 벡스 코드 고라든지 벡스 코드 IQ, 그 다음에 벡스 코드 V5 정도는 블록으로도 충분히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크래치와 똑같은 유형으로 블록화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벡스 코드 프로 V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벡스에서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Drive forward is the new hello world.
헬로 월드라고 다들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뭐 헬로 월드 C, 뭐 헬로 월드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처음에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게 되면 화면에 최고 먼저 찍어 보는 거, 헬로 월드를 먼저 찍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백스에서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포워드가 새로운 헬로 월드가 될 것이다. 뭐 요런 자기네들이 엄청난 포부를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인제 좀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아마 백스에서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렇게 봐 주시면 되고. 쉽게 백스 코드 자체는 드래그하고 드랍하고 드라이브 할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블록화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 요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블록화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텍스트 코딩까지도 지금 현재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블럭에 쪼끔 이 너무 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텍스트 코딩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현재는 텍스트 코딩은 파이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C++ 까지도 지원이 되는 걸로 고렇게 계획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코딩을 같이 연동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뭐 언제든지 이 백스 코드를 활용을 하면 실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언제든지라는 부분이 바로 VR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VR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피지컬한 로봇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자신만의 로봇을 통해서 언제든지 실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로봇이 한 종류로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어 백스에서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VR 로봇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로봇의 스펙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 배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지금 백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닛도 만들어 놓고 몇 차씩 강의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조금 수월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참고하셔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기 힘드신 경우 요런 부분들을 VR을 좀 활용을 하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더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나온 키트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을 조금 잘 파악을 하셔서 온라인 수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 코드 프로인데요. 지금 이제 새카만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프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V5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 다 요 프로 화면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백스에서 이야기하는 프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블럭은 조금 베이직한 느낌이고, 요런 프로, 텍스트로 하는 거는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다. 요렇게 좀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은 뭐 텍스트로 하든 블록으로 하든 난이도에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시스템 요구사항들을 좀 보시면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즈, 맥, 그 다음에 크롬북, iOS, iPadOS, 안드로이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기기에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VR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동작이 되는 친구들이라 뭐 윈도우즈나 맥이나 크롬북이나 iOS나 안드로이드나 뭐 탭이나 이런 부분들 다 상관없이 거의 브라우저 크롬에서 사용을 하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맥북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i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은 돼요. 지원은 되는데 제가 좀 테스트를 해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에러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동작이 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포워드 명령을 내렸는데 중간에 한 개를 건너뛰고 실행을 한다든지, 요렇게 조금씩의 지금 오류들이 있는데 요것도 백스에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조만간에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기다리셨다가 실행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요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V5나 예전에 지금은 거의 코르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 제외 상황이겠고요. IQ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은 로우C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다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팩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스라든지 아니면 뭐 로우메시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하시면 그걸 그대로 쭉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아마 팩스에서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팩스 코드로 맞춰가지 않을까 이런 추세니까 조금씩은 팩스 코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프레임워크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VR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요. VR은 오늘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제 블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VR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직접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코드 중에 이제 VR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익숙한 화면이실 건데 그냥 스크래치 코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럭 형태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명령 블럭들도 스크래치랑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로봇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로봇의 동작에 관련되어 있는 블럭들이 몇 개 추가가 되어 있다. 좀 특화돼서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실제로 VR이 개발되는 프레임워크단도 다 똑같이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네, 잠깐 뭐 카톡이 잠깐 들어와서요.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실제로 VR과 관련되어 있는 화면을 실행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제 코드화로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는 요 코드들이 중앙에 보시는 요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실제로 로봇이 동작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VR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봇을 향하는 뷰, 그러니까 카메라의 뷰도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코드 뷰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왼쪽에 블럭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컨버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블록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컨버티를 해서 파이썬으로 컨버트를 해서 파이썬의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V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블록 프로그램은 웹베이스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기계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팩스코드 VR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블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블럭과 텍스트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완전히 텍스트 버전으로만도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뒤에 조금 실행을 해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 부분이 현재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만들어져 있는 로봇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R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로봇은 지금 보시는 요 로봇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퀴의 지름이 50mm 짜리 지름입니다. 근데 크게 뭐 지름은 상관은 없으세요. 예전 이제 제가 피지컬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200mm 짜리의 원둘레를 가진 바퀴를 쓴다라고 하면 컨트롤을 할 때 뭐 한 바퀴로 움직일 거냐 두 바퀴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제가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팩스코드 VR에서는 거리만큼 가는 블록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얼마만큼 갈 거냐를 바로 거리를 지정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어서
몇 바퀴 요거를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뭐 50mm 요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 뭐 요렇게 로봇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앞에 보시는 마그네틱 센스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센스로 어떤 물건을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는 그 컬러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센스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펜을 그릴 수 있는 펜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범퍼 센서, 그리고 그다음에 앞에는 디스턴스 센서,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 뒤에 보시면 자이로 센서랑 로케이션 센서, 그래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센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센서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따로 없으시죠? 네, 바로 그러면 실제 코드로 넘어가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요게 지금 제가 새로 띄워놓은 건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vr.pex.com 이렇게 치시면 최고 처음에 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 상태의 최초 실행한 상태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 화면은 튜토리얼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튜토리얼을 언제든지 제가 열어서 해당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데, 잠깐 요 메뉴를 좀 보여드리면 최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은 각각의 언어를 세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지금은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가 현재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팩스코리아에서 열심히 번역 작업을 거의 99% 정도 완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요 검수 작업만 마치면 요 부분에 한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VR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파일 메뉴, 새로운 프로젝트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받아오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파일 메뉴를 쓰시면 되고, 세 번째, 이 튜토리얼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크래치에서 제공해주는 튜토리얼처럼 똑같이 팩스 VR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제공된 로봇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들이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은 계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재밌는 미션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튜토리얼들에 포함이 돼서 같이 제공이 되니까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하고 같이 요런 코드 VR을 활용을 하실 때 활동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지금 VR 액티비티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액티비티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액티비티들을 활용을 하셔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활용을 하시거나, 잠깐만 테스트로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커리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문서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 부분까지는 제가 한글화 작업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뭐 용어 자체가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어서 한번 보시면 요런 식으로 수업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감을 잡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난이도들은 요 액티비티들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요렇게 항상 레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런들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교수 활동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여기서 자료를 수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내용들이 이쪽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서 이 페이지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레벨 1 단계인 블록 프로그램까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레벨 2하고 레벨 3는 2021년도에 아마 공개가 될 예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레벨 2하고 레벨 3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파이썬 코드화해서 텍스트화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과 C++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를 수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하거나 플레이그라운드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요거 플레이그라운드는 조금 나중에 실행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요 화면들은 실제로 이제 블럭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블럭의 그룹들은 드라이브 트레인, 실제로 로봇들이 움직일 수 있는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드라이브 트레인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석 센서, 그 다음에 일명 뭐 화면을 찍거나 아니면 뭐 바라보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뭐 if라든지 그 다음 forever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센싱, 뭐 오퍼레이터, 베리어블, 그 다음에 자신만의 블록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스크래치랑 문법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번씩들 뭐 스크래치들은 다 해보셨을 거라서 어려움 없이 뭐 코드를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실제로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똑같이 이렇게 블럭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트레인을 갖고 와서 포워드라는 명령을 할 거고요. 전진을 하라고 할 거고요. 200mm만큼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줄 겁니다. 여기 이제 가끔 보시면 블럭 중에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선택을 해보시면 기다리지 않고 요 블럭을 수행을 하겠다. 이제 지금 요 블럭의 형태들은 이렇게 제가 블럭 한 개 더 붙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럭이 되어 있으면 위에 드라이브 포워드 200mm를 끝낸 후에 턴 라이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옵션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 부분을 기다리지 않고 너는 200mm를 실행하고 있는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거를 실행하는, 그 시간차 없이 동시에 실행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요거는 프로그램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앞으로 200mm만큼 전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이 로봇을 구동을 시킬 건가. 그래서 밑에 이제 일종의 경기장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플레이그라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본 플레이그라운드는 그리드 맵이고요. 그리드 맵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진행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리드맵이 로딩이 지금 안 되는데요. 다시 다른 그리드맵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넘버가 적혀 있는 그리드맵으로 실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조그마한 로봇 보이시죠? 이 로봇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실행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레이는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주셔도 되고, 막 스텝별로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이 스텝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200mm만큼 전진을 하게 되고요. 여기 로케이션에 보시면
실제로 Y좌표가 마이너스 900에서 마이너스 700으로 200mm만큼 전진을 한 걸로 보이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현재 제가 실행을 시키고 있는 플레이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뷰들은 내가 원하는 뷰들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3D 화면으로 실감나게 움직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이거 조금 더 이제 3D 화면처럼 이렇게 움직이고요. 뭐 탑뷰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뷰로,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위에 있는 요 부분들은 각각의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위에 화면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정보들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행이 다 끝나셨으면 이렇게 스톱 화면으로 실행 중지를 시켜 주시면 되고,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런 지금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미션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플레이그라운드가 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현재 지금 바닥 밑에다가 바다에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좀 잘 치울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쪽에 요런 쓰레기들이 바다에 많이 있습니다. 요 쓰레기들을 우리 해당 로봇으로 움직여서 이 쓰레기들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치우게 되면 왼쪽에 내가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치웠는지 뭐 킬로그램이 표시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0mm만큼 움직이니까 요 정도밖에 안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면 제 생각으로는 한 여기서 조금 더 움직여서 1000mm 정도 이렇게 포워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코드를 조금 바꿔서요. 1000mm만큼 움직이는 걸로 하고요. 다시 트라이 어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1000mm만큼 네, 지정이 되고, 네, 요까지가 지금 1000mm 10cm를 이동한 결과고요. 왼쪽에 보시면 내가 1kg의 쓰레기를 치웠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서 확인이 좀 잘 안 됐었을 건데 쓰레기들이 랜덤으로 이렇게 막 생깁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생긴 쓰레기들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로봇들을 움직여서 이 쓰레기들을 치울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미션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집에서 이런 쓰레기 치우는 것들을 미션을 수행을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미션 뭐 시간이나 이런 제약을 두고 누가 해당 시간에 많은 쓰레기를 치우는지 대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재밌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텍스트로 변환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화면에서 여기 끝셋 모양 2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코드를 컨버트해서 파이썬으로 컨버팅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문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사용되진 않지만 변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트레인을 실행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헬프 보시면 이제 헬프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면 센싱에 이런 어떤 메뉴를 잘 모르겠다, 이 어떤 블럭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헬프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블럭을 클릭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들이 나옵니다. 요 지금 헬프 같은 부분들은 한글화 작업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익숙한 방법으로 해서 한글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한글화 작업이 되면
조금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헬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VR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뭐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것도 상관없으시고요. 지금 네, 마이크가 누가 한 분이 켜져 있으신 것 같긴 하네요. 마이크가 아니고 아마 산호초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가요. 끌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로봇을 제작할 수 있나요? VR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자체적으로 로봇을 커스터마이징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자체에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로봇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로봇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지정되어 있는 로봇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정된 로봇으로? 네네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린 요 로봇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의 문제들이 좀 많이 도출이 되는 상태여서 지금은 요 로봇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조금 활용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버추얼 라인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 중에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활용하는 게 파이썬 로봇이에요. 파이썬 로봇보다는 제가 활용도는 팩스 로봇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면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파이썬 로봇보다는 훨씬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3D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측면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파이썬 로봇보다는 팩스 로봇이 조금 더 좋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다른 뭐 질문 사항 없으실까요?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송 팀장님한테 바톤을 넘겨서 네, 웨비나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 팀장님. 네, 김 원장님 잠시만요. 네, 김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네. 오늘 재밌었고요. 네, 혹시 나중에 직접 활용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bex@east진.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비대면 시대여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진행을 한 벡스 코드를 해가지고 실제 시연을 하는 게 녹화가 가능해서 그걸 이제 학교에서는 뭐 수업 대체로 숙제로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 참석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후에 계속 웨비나 이렇게 교육 주제를 정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다시 초대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